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린 얘기는 다소 거북할 수도 있고 토악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겹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시거나 임산부께서는 오늘 제 방송을 좀 멀찌감치 떨어져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비위가 상하는 말씀을 올리기 전에 이 나라를 그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그 주역들이 있어요. 다름 아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산업 대통령 박정희, 또 포항제철의 신화를 창조했던 박태준, 그리고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이런 그 산업전사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자들이 있죠. 이때 자는 놈자자입니다. 그 첫째가 김영삼, 둘째가 김대중, 셋째가 노무현, 넷째가 둘 박씨입니다. 박지원과 박원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이 모든 다섯 번째를 능가하는 문재인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단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선 민노총 있죠. 그 다음에 전교조가 있고, 또 그것들의 또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인 전대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그 다음에 경실련, 환경단체, 또 대깨문, 노사모, 이와 같이 정신없는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악랄하고 악랄한 언론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론노조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을 가짜뉴스 거짓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는 그와 같은 악행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볼까요? 없어져야 될 1순위 따지면 JTBC죠. 그 다음에 MBC, KBS, 그 다음에 YTN, MBN, 다음에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5년 후에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으로 침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든 것은요, 사리 사욕의 눈이 먼 정치 쓰레기들, 소위 정치하는 개, 돼지 놈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썩을 놈들은 이런 사태를 알기나 알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개, 돼지보다 못한 이 국계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또 망쳐왔는지 대표되는 게 검수완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수사방해로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구속조차 못 시킨 게이트가 몇 개? 60개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례차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4.15 부정선거 게이트. 둘째, 우리들 병원 게이트. 셋째, 유재수 감찰 무마 게이트. 이건 이제 조국하고 아주 깊이 관련돼 있죠. 청주 고속터미널 게이트. 이거는 김정숙이라고 국정원 특활비로 개인 사치를 하다 못해 이 청주 고속터미널까지 집어삼킨 여자가 하나 있죠. 바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간첩과 함께 살고 있는 김정숙이라는 아줌마예요. 다섯 번째, UAE 스마트 시티 게이트.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강원도 스마트 시티 게이트. 또 일곱 번째로 가로등 전멸기 게이트. 여덟 번째, 문재인의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라는 문철홍가 하는 자가 있죠. 그 자를 불법으로 당선시킨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또 아홉 번째로 한전, 한국전력의 해저 케이블 공사 게이트.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열 번째로 탈원전 게이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11번째로 태양광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12번째로 동남아 도박 게이트가 역시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또 이상직이라는 자가 배임과 횡령을 하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그 돈으로 사서 먹었죠. 바로
13번째 이스타 항공 게이트. 여기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전 남편 뭐 서모라고 있다는데 그자 역시 또한 이 이스타 항공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SM그룹 게이트, 그리고 15번째로 라임 게이트. 최근에 김봉현이라는 자가 탈주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다시 또 잡혔죠. 그 다음에 16번째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 마스크 밀매 게이트, 18번째로 신라젠 게이트. 이 신라젠 게이트도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 의사가 범행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요, 김봉현이라는 친구도 아마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죠. 이 라임 게이트도. 이게 집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아이들이 무조건 남들 밟고 올라서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간 괴물들, 프랑켄슈타인들이 만들어내는 범죄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국민 여러분들 버리시고요. 제발 좀 그런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남에 살고 있는 엄마, 아버지들 말이에요. 당신들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도요, 사람이 안 되면 그 하등에 쓸모없어요. 사기꾼들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9번째로 상상인 저축은행 게이트, 20번째로 동남은행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그 다음에 21번째로 장하성 누굽니까? 문재인 때 청와대에서 꼴값 들던 친구 아니에요? 이 장하성의 동생이 만든 펀드가 있어요. 그 장하성 동생 펀드 게이트가 있고요. 22번째로 사실 규모는 엄청 큰데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DJ 비자금 게이트입니다. 또 23번째로 DJ 홍삼 트리오 새 아들 비자금 게이트죠. 자, 이 첫째 아들 홍일인가요? 그 전에 이미 죽었고, 둘째 홍업하고 셋째 홍거리가 살아있죠. 그 셋째 아들 김홍거리라는 애가 지금 국회에 아마 비례대표인가 뭐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 친구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짓 하고 있는지. 24번째로 차이나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로 조국 게이트. 이 조국이라는 놈은 이 도대체가 이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정말 이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저질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조국이가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에서 어떻게 되면 파면입니까 뭡니까 해임입니까? 예, 당연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나왔어요. 그 법대 교수로 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국은요, 게이트도 게이트지만 정말 이 조국 덕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내로남불이란 낱말이 이 고유 명사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추악한 놈이 바로 이 조국이 되겠어요. 26번째로 옵티머스 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27번째로 권한 유착 게이트, 또 28번째로 검찰 총수 수사권 배제 게이트, 또 29번째로 코로나 게이트, 역사상 가장 큰 게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0번째로 독감 백신 게이트. 제가 지금 절반을 갖다가 낭독을 했는데 벌써부터 숨이 차오릅니다. 31번째로 우리의 위대한 보수계의 어머니 애미추 추미애가 또 등장했는데, 이 추미애 아들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째로 도로공사 블라인드 인사채용 게이트. 이게 도로공사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33번째 박원순 비리 게이트인데요. 이게 어느 게이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박원순 비리 자살 당함 게이트입니다. 자살 게이트가 아니고 자살 당함 게이트. 그 다음에 34번째로 노회찬도 노회찬 자살 당함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째로는 5구 대선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6번째는
6.13 지방선거 게이트요. 37번째는 각부 장관 임명 게이트가 있고 38번째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합의서 및 군사 합의서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9번째로 군사시설 철거 게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부전선에 철책선이 무너져 내리고 북쪽과 바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빨리 좀 보수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될 텐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번째로 문재인의 USB 전달 게이트인데요. 이건 생각보다는 40번째가 아니라 한 4번째 정도는 넣었어야 될 만한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41번째 해수부 공무원 살해 게이트. 말이 많았죠.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고 저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초점을 보냐면 지금 폐선된 배가 그 골드 마리나인가요? 이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인천과 북교의 남포 지역을 수차례 갔다 온 게 발견이 됐었죠. 그런데 이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신 그 배에서 무엇인가 북쪽과의 내통하는 일이 전 있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지 말았어야 될 그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이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요. 이대로 지지분이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42번째로 각종 악법 통과 게이트가 있고요. 또 43번째로 통계청 조작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44번째로 50조 원 일자리 게이트가 있으며 45번째로 소득 주도형 경제정책 게이트가 있습니다. 46번째로 군사조직 약화 게이트, 47번째로 한미동맹 파기 게이트, 48번째로 지소미아 파기 게이트, 49번째로 반미 반일 선동 게이트, 50번째로 김정은 방문 선동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10개는요. 51번째로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 게이트. 저도 이 부분에서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52번째로 언론 장악 게이트가 있고 53번째로 경찰, 검찰, 법원 장악 게이트가 있습니다. 또 54번째로 헌법재판소 불법 탄핵 게이트가 있으며 55번째로 국회 장악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56번째로 어린이집 장악 게이트가 있고 57번째로 부동산 게이트가 있으며 58번째로 소상공인 파괴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59번째로 공공의료 게이트, 그리고 60번째로 외교 파탄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빠뜨린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기탄 없는 질책을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만 보더라도 IAEA의 사무총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자, 만약에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하고는 대화도 안 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견으로 참 정치적인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지금 나왔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문파들, 백계문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그리고 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문파, 백계문, 맘년, 30, 40, 50대들, 또 문재인 여편네라고 하는 김정수 아주머니의 옷소란 이런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 이 김정수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국가정보기관한테 공작 활동하라고 비밀사업에 쓰라고 준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구입했던 비싼 옷
장신구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걸 보시면서 아, 김정수 아주머니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으로 말미암아서 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된 관계로 해서 또 문재인의 개만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또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전부 도탄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가장들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잡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새벽까지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대리운전을 하면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가지고 새벽 출근길에 또다시 나서는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도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분노를 못 느끼시면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살았던 노비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사고 팔았던 개돼지와 똑같은 노예들, 노비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왜 분노를 못 하시죠? 왜? 소위 청와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악용을 해서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고급 옷과 사치용품들을 구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온 SNS를 덮고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국민 여러분은 팔푼이 아닐까요? 자, 이게 정의고 공정입니까? 그래도 아직도 이 대깨문들처럼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치 허용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정보기관에 줬던 특활비, 특별활동비로 사치했던 이 아주머니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조차 안 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분노를 안 느끼십니까? 자, 상반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 있었죠. 그녀는 17년 동안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독일 경제를 지금처럼 수렁에 빠뜨린 장본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의 특징이 있죠. 거의 똑같은 바지 정장을 입고 다니고 퇴근길에는 시장 바구니를 직접 들고 마트에 들려서 시장을 보고 퇴근을 합니다. 기자들이 아니 수상님 왜 똑같은 바지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메르켈 수상의 답변이 그야말로 명답이 나옵니다. 수상은 패션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질문으로 대답을 해서 질문한 기자를 머쓱하게 또 창피하게 만들어버렸죠. 자, 이것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지도자의 인격과 품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성 지도자로부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의 영부인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문재인이가 있었을 때 김정숙의 모습을 봤죠.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사적인 여행을 하러 인도의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서 국가의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갔던 여자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는 저기 푸놈펜에 없고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자랑하는 시엠립에 앙코르와트라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또 공군 2호기인가를 또 불러다가 그걸 구경하고 온 여자가 김정숙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죠? 특히나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전라도민 시민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까? 자, 지금 언론지상에 SNS를 한참 도배했었던 정수기 언니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숙이가 이 나라의 여왕입니까? 아니, 미스 필리핀으로 대통령 영부했던 필리핀에 이멜다 마르코스가 있었죠. 그러면 김정숙이가 이멜다 마르코스 정도 미모가 됩니까? 아니면 오나시스 제클린 정도가 됩니까? 아니, 왜 이런 걸 보고도 우리 국민들은 모른 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다 개돼지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전부 미쳤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분노를 불러일으키셔야 되죠. 이런 사태를 보고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표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국민이겠습니까? 네? 아니, 한낱 일개 변호사 수준에서 살다가 청와대 들어가서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 머리가 획 돌아버렸는지 눈에 뵈는 게 없이 마구마구 사치를 하고 정신없이 허영을 떨었던 이 김정숙이 행태에 대해서 나라의 돈이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활동비, 공작비가 김정숙의 개인 돈입니까? 세금은 공짜니까 막 빼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시 서훈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비서실 직원들을 통해서 김정숙에게 현금 다발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조사 안 해요. 어디서? 국정원 안에서 조사하면 바로 나와요. 1시간이면 나올 텐데 안 하고 있죠. 아마도 그 당시에 김정숙에게 돈을 갖다 주고 심부름했던 애들은 지금 뭐 학위연수다 어학연수다 해서 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뻔한 이치죠. 입을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예편네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소고기도 사쳐먹고 초밥도 10인분이나 처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뱃속에 기생충이 얼마나 있기에 10인분을 혼자서 다 처먹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희한한 여편네 남편이라고 하는 자는 하루에 밥을 18번이나 처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밥값으로 400만 원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와 그 여편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요, 모조리 전부가 다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도둑놈들인데 이런 걸 보고도 지지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은 과연 병신입니까? 아니면 뇌가 없는 문외아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공짜 돈은 막 퍼주니까 이런 자를 지지합니까? 이 한심한 여러분들, 그 돈은요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 걸 주면은 좋다고 해거리고 받아요. 그래도 입이 달렸다고 이거 저거 비판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국민들이 김정숙의 옷값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게 되자 국가 기밀로 중대한 안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개 돼지만도 못한 헛소리입니까? 이 정말 청와대에 있었던 그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정말 정신 나간 미친 것들 아닙니까? 아니, 김정숙이가 입고 다니는 옷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도 달렸습니까? 아니,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개소리, 망언을 씨부리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이것조차도 우리 국가가 국민의 생각대로 조사를 못한다면요, 이게 무슨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간의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지지했던 문바나 대깨문이나 뭐 맘년들, 또 30대, 40대, 50대 좌파 세력들, 요즘 기분이 어떨까요? 그대들이 그렇게나 지지한 일들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말이면
삼각지에 와가지고 무슨 촛불 축제다 이러면서 윤석열 물러가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뽑아서 반도 안 되는 41%인가요? 그 정도 지지를 받고 문제가 됐죠. 역시 문제가 됐는데 탁월한 공헌을 한 거는 그때도 안철수였죠. 자, 그러면 특히 20대 애들, 페미니즘 빠진 애들은 이제 뭐 애도 안 낳아주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애도 안 낳으면 여성으로서의 삶도 포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30년, 50년 해쳐먹겠다고 큰 소리 친 자가 있었죠. 마치 그 얼굴이 해골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슬슬 온갖 비리의 몸통이랑이 드러나고 있죠. 세종시 주변에 땅을 사서 거기서 일확천금을 챙긴 자가 바로 이해찬이라는 것도 나왔죠. 자, 그리고 사자 대가리 머리를 하고서 더러운 말만 배설하던 그 쓰레기 시궁창 하수구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요즘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촉새 아저씨, 이 촉새는 어디서 아직도 지금 철싹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돈봉투 사건이 벌어지자 갑자기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연일 변명을 하고 다니는 그 친구, 베트남 가서 공짜로 거시기 하고 온 그 바로 그 사람이죠. 좀 조용하는가 했더니 지금 태블릿 PC가 뭐라고요? 만들어진 거라고. 누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거짓말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때 그게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JTBC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가짜 태블릿을 가지고 진짜라고, 박근혜가 직접 했다고 그렇게 선전선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너네들은 뭐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응? 송영길은 또 베트남 가서 공짜로 거시기를 또 하고 와야죠. 또 서울시장 후보도 또 나오고, 뭐 그동안 받아먹은 돈이 아마 100억대 이상이라고 하던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국민들 가운데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문바나 대깨문, 맘년, 30대, 40대, 50대들, 또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경기동부 계속해서 지금 촛불 축제, 촛불 난동을 벌인다 하죠. 자, 이태원도 한동훈 장관이 못 막았다고 하면서도 주장하고, 윤석열이가 못 막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계속해서 횃불 들고 나와서 초를 다 녹여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창피하고 창피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무식하고 무례한 짓들 그만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1점이라도 들게 되면 인간 같지 않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입을 닫고 집으로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난 그 일주일 동안도요, 광화문과 시청 앞은 민노총이 점거한 덕분에 정말 시내 교통 질서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 마비된 현장을 보고도 실실 웃으면서 마냥 놀고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되고, 내년도 4월달에 있을 총선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됩니다. 한낱 유튜버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입문해 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자들도 적지 않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안보를 얘기한다, 뭐 국가의 뭐 국방을 얘기한다,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제야에 계시는 고수들과 제야에 계시는 실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숨은 고수들, 숨은 인재를 찾아서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추대를 해야 되겠죠.
자, 저같이 하찮은 자가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우리 후배 공작관들의 그 멍든 가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려고, 또 망가져가는 국가의 정보기관의 한 모습을 한 축이라도 되살려 보고자 하는 그런 충심으로 나와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요, 이 나라가 정말로 강해지고 융성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정치는요, 제가 저희 존경하는 선배님부터 들어보니까 가장 수준 낮은 쓰레기들이 하는 게 정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에 그런 쓰레기들이 정치권에 머물고 있었다면요, 내년부터는 좀 선량하고 또 명징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정치라는 그런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